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자, 과학기술 7 한번 해볼게요. 7이 어렵다고 많이 하셔서 7을 좀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압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압력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우리 빨대로 물 빨아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어. 컵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물 빨아먹으면 입 이렇게 빨아 마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이제 빨아들이는 이 힘으로 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아먹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근데 이거 사실 빨아먹는 게 아니야. 자, 이걸 알아야지 이제 압력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이 진공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빨아먹는 게 아니고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하죠. 풍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풍선 안에 압력이 높으니까 풍선에서 바람을, 입구를 딱 열면 바람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압력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빨 때는 뭐냐면, 요 입 안이 있지. 이걸 입 안이라고 합시다. 입 안에 압력을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입안의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 있는 어떤 압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빨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 대기압이 이렇게 이 물을 누르고 있는 거야. 이 누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위로 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기압이 이 빨대를 통해서 이 물을 밀어 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해서 먹는 게 아니고 대기압이 밀어서 너희들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오랑 여기 이름 뭐지? 그 사람? 이 되게 유명한 토리첼리. 토리첼리. 이 두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한 건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 뭐가 성인지 모르겠어 나도.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거냐면, 자,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탁 꽂은 거야. 파이프 펌프, 물 펌프를 꽂아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이 있단 말이야. 여기 물이 들어 있어. 물이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사실 땅에 이렇게 판 거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이 물 펌프를 설치를 한 거야. 근데 이 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여기다 이제 입으로 이렇게 빤다고 생각해도 돼. 쭉 빤 거야. 빨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물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냐면 이게 10.3m를 올라갔는데, 이 실제로 이 파이프 길이가 만약에 12m라고 치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물이. 이 10.3m만 딱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물을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물을 여기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러면서 이 갈릴레오 되게 진짜 신기하다. 내가 진짜 있는 힘껏 빨아들여 봤는데도 이게 왜 안 올라오지? 이게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저걸로 알겠어? 실제로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얘가 기압이 이렇게 물을 누르는 힘이 얘를 밀어 올리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누르는 힘이 뭐니? 이거 기압이지. 야, 기압이 무한정 있겠어? 이 기압이 물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 있지? 이게 눌러가지고 밀어 올리는 힘 있지? 이 힘이 물은 10.3m까지밖에 올리는 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더 힘이 없어. 이거보다 더 높이는 못 올려.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가볼게. 여기가 12m짜리 빨대를 가지고 물을 빨아먹으면 물을 못 빨아마신다고. 알겠어? 못 빨아마셔. 사실 그거 실험 해보는 것도 웃기는데 못 빨아마셔. 왜냐면 대기압이 물을 누르는 힘이 10m까지밖에 물을 못 올려. 그래서 못 빨아먹어. 막 먹고 싶은데 못 말아 죽겠는데 못 먹는다고. 알겠어? 자, 그게 일단 기압이야. 이게 갈릴레오가 왜 물이 안 빨아들여지지? 당시 기압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대기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그냥 궁금해만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해줬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증명해준 거야. 토리첼리는 이제 물은 10m나 되잖아. 그치? 근데 수은으로 설명을 한 거야. 수은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 물보다 훨씬 무거워. 그러니까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압이 10.3m까지밖에 못 올리는 애였잖아. 그치? 그러면 수은은 이거보다 더 무겁단 말이야. 수은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워, 물보다. 그러니까 10.3m까지 갈까? 못 가. 이게 책에 나와 있지만 이것만큼 못 끌어올려. 훨씬 무거워가지고. 이게 대기압이 힘이 부족해갖고 못 올려, 많이. 자,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한 거냐면, 여기에 수은을 넣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채워놓은 거지. 여기다 수은을 채워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들고 픽 꽂은 거야, 이렇게.
이 꽂은 거야. 이 꽂았죠? 그치? 꽂았더니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 뭐냐면 봐봐. 여기 수은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공기가 들어있겠니? 요 밑에? 없겠지. 근데 순간적으로 팍 꽂았는데 공기층이 생기더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공기층, 미안. 공기층이 아니라 여기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니까 어떤 공간이 비어있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수은이 이렇게만 꽂히더라는 거지. 얘를 이렇게 휙 이렇게 꽂았더니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실제로는 저 빨대랑 똑같은 거야. 여기 뭐했니? 압력을 낮추는 작업으로 이걸 빨아들였지. 빨아들인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이거 밀어 올리는 건데. 얘도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자. 진공 상태라는 건 압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야.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니까 이걸 빠는 거랑 똑같은 행위겠지, 그치? 그랬는데 이 수는 뭐야? 여기 70 몇 cm니? 76cm니? 76cm, 그렇지? 76cm까지밖에 빨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지. 아까 물은 10.3m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지. 실제로는 대기압이 밀어 올릴 수 있었지. 수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76cm,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0.76m까지밖에 올릴 수 없었던 거야. 선생님이 그 수은 비중을 잘 모르거든? 수은이 물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데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6? 15? 15, 16 정도 되나봐. 수은의 비중이 훨씬 더 무겁지, 그치? 15배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올려. 대기압이 눌러서 밀어 올리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올린다는 거야. 알겠어? 대기압도 어쨌든 힘이잖아. 그치? 자, 이게 토리첼리의 실험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기압,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할 건데, 여기 아까 순 픽 꽂았더니 여기 빈 공간 생겼지? 빈 공간 생겼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여기 꽉 차 있던 걸 꽂아서 남은 공간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 그렇지?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공 상태로 여기는데 실제로는 진공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 수은이 여기 압력이 낮잖아? 그러면 수은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여기에 수은이 이렇게 이걸 좀 확대해보면 촘촘하게 수증기 형태, 아니 수증기래. 이 증기 형태로 여기 수은 가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니야. 다만 굉장히 압력이 낮은 상태겠지, 그치? 여기가 낮은 상태로 들어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 진공 상태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약간 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압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같은 부피 안에 물질, 분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바로 압력이야. 그게 압력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 공간에 분자가 몇 개 있느냐로 압력을 측정하는 거야. 이게 많으면 압력이 높은 거고 이게 적으면 압력이 낮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는 수은기체가 조금 있지만 굉장히 거의 안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한 거야. 압력이라는 건 단위 부피 안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압력이 높은 거고 없으면 압력이 낮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완벽한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못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치를 재잖아요. 정량화 하잖아. 그치? 수치를 잰다는 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절대 압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이라는 것이 있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 압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설정해 놓고 걔를 0이라고 치고 수치를 계산하는 거야. 이게 절대 압력이야. 절대 압력은 언제만 쓰여? 과학에서만 쓰이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게 절대 압력이야. 그러니까 여긴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정에서 만드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 진공이 안 만들어진다니까? 분자가 이렇게 꼭 이렇게 껴들어가.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압력이 써있는 무슨 헥토파스칼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 그건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현재의 대기압을 1로 설정해 두고, 그러니까 이 절대 압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태를 0으로 두고서 우리가 수치를 재는 거고,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현재의 대기압을 1로 두고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야. 1로 두고서. 그러니까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이렇게 이 기압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나도 지금 이 기압이 날 누르고 있는 거거든. 내 위에 있는 공기들이 날 누르고 있는 거거든. 자, 이거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게이지 압력을 설명한 거야. 절대 압력은 설명을 안 했어. 왜냐? 여기 있는 이 진공 상태, 실제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 그치? 실제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게이지 압력으로 여기 현재 이 대기압을 1로 두는 걸 설명한 거야. 그래서 자, 좀 개념을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좀 쉬울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지금 갈릴레오의 그 실험이랑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세 번째 문단 맨 밑에 봐봐.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도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00개 정도의 기체 분자가 존재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공은 없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와 같이 실제로 완전한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대기압, 즉 1기압, 아까 얘기죠. 이걸 게이지 압력이라는 거야. 대기압을 1로 두고서 이거보다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적인 진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대기압이 1보다가 작은 것을 우리가 그냥 진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빨아 마실 때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라면 얘가 진공 상태로 빨아들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 맞죠? 자, 그런데 거기 거기 뒤에 A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 A 부분에서는 우리가 1기압은 약 10의 5승 파스칼 정도가 된대. 여기서 말하는 1기압은 10의 5승 파스칼 정도. 그러니까 기압을 재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 파스칼도 있고 뭐 킬로그램, 세제곱, 그거 있어. 많아. 근데 이거 파스칼로 하면은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이래.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진공 게이지는 압력계라고 부르는 기기를 써서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데 게이지로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면은 어쨌든 거기도 진공인 거지. 그치? 진공 게이지 중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브루동 게이지는 10의 3승 파스칼까지. 그러니까 10의 3승 파스칼이니까 조금 약간 진공 상태긴 하죠. 약간 대기압보다 낮은 정도의 그 압력을 기압을 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브루동관이라고 하는 것과 열전대 게이지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이 제시문은 하나도 안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브루동관은 되게 좀 재밌게 생겼지. 완전히 원시적이야. 그치? 이렇게 생긴 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혀있고, 한쪽은 뚫려있어. 여기다가 입. 훅 불어. 그럼 어떻게 이거 쭉 펴지겠지, 그치? 이게 많이 펴지면 압력이 센 거고, 조금밖에 안 펴지면 압력이 약한 거겠지, 그치? 그렇게 재는 걸 브루동관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죠? 됐죠? 자, 다음 거는 열전대 게이지라고 하는 거. 이게 브루동이면, 브루동은 아동복 옛날 이름이었는데. 브루동. 그리고 열전대 게이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전대는 필라멘트 알죠? 전구의 필라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쌓여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요 필라멘트가 사실 니크롬산,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부르륵 부딪히면서 여기서 열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전구야. 얘가 열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여기에 예를 들면 만 개의 기체 분자가 있어. 그러면 얘가 따닥 불을 내잖아. 그러면 부딪히는 게 10,000개가 막 부딪히겠지. 그러면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 분자가 달궈지니까 이 10,000개의 분자가 얘네들 열을 뺏어가. 그리고 하나는 100개만 있다고 생각해봐. 100개 있어. 100개가 뺏어가. 누가 더 많이 뺏어가겠니? 얘가 더 많이 뺏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열 손실이 얘가 크겠지. 열 손실이 크다는 건 얘가 온도가 낮고 얘는 온도가 높겠지. 그렇지? 그래서 필라멘트의 온도를 재는 거야. 필라멘트의 온도를 쟀는데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압이 낮은 거지. 이거 100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기압이 낮은 거고 얘는 기압이 높은 거야. 자, 이걸 관계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낮으면 기압이 높은 거고 온도가 높으면 기압이 낮은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재는 거야. 이게 열전대 게이지라는 거야. 됐나요? 이거 이 정도면 이해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